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흔히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가령 신라가 아닌 고구려가 삼국 통일했다면 어땠을까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180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선을 세운 1등 공신 정도전은 조선을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국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의 왕자인 안으로 인해 최후를 맞게 되고 조선은 강력한 왕권 국가체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몇몇 학자들은 만약 정도전이 이겼다면 민주주의가 일찍 꽃피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곤 합니다. 현대에도 이런 역사의 만약이라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20년 전 LG그룹은 현대의 반도체 사업을 넘겼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받은 현대 하이닉스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합니다. 이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기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를 SK가 사들여 지금의 SK 하이닉스로 발돋움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LG가 다시 하이닉스를 인수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LG는 이러한 기회를 놓쳤고 반도체 부분에서는 어떠한 위치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과연 문은 추미애를 뽑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문 평생의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 최악의 실수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미애는 자신의 몰락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문과 추미애의 정치적 실수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보시면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추미애의 완패로 기록되었습니다. 윤 총장을 제거하기 위해 너무 급한 나머지 절차를 무시했다는 평가만 남았습니다. 추미애는 이를 무시하고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문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안을 제청한 뒤 사임하겠다 밝혔습니다. 추미애가 생각했을 때 자신은 논개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추 자신은 바다에 빠지긴 했는데 같이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윤 총장은 다시 바다에서 건져졌습니다. 추미애는 분명 뛰어내릴 때만 하더라도 영웅으로 기억남길 원했지만 민주당에서도 이미 추미애는 버림 카드로 인식합니다. 오히려 정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건의 고소고발을 당해서 수사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입장에서 너무나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감찰위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전원이 부적절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찰위는 구속력이 없지만 정부 부처의 공식 기구입니다. 이때 추미애가 이 결정을 따랐다면 상황이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윤 총장을 징계하고자 한 사람이 추미애지만 본인이 감찰위 결정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처럼 절차적 정당성의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엄호하는 검찰 세력이 존재한다며 그 잘난 검찰개혁을 더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찰위를 추미애가 뭉개는 바람에 윤석열 총장은 권력에 억압받는 영웅으로 바뀌었고 추미애는 독재자로 전락합니다. 감찰위 판단이라는 그 변곡점에서 추미애의 판단 미스는 결국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찰위에는 다소 웃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추미애가 그토록 뭉갰던 감찰위가 알고 보니 추미애 작품이었습니다. 2020년 4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법무부는 감찰위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의 고위 공무원까지 살피게 범위를 확대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총장도 감찰위의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감찰위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설치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 추미애가 권한을 강화시킨 곳이 바로 감찰위입니다. 자기가 키워놓고 정작 상황을 보니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 판단, 감찰위를 열어도 된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절차를 따랐다고 하니까 더 욕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감찰위는 직전까지 열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아시지요? 감찰위 개최를 막기 위해 그렇게 뛰어다니던 슈라인이었습니다. 그 박은정이 강동범 감찰위원장에게 감찰위 임시회의 소집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설이 돕니다. 이에 감찰위원들도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감찰위를 열었다가 여권으로부터 매질을 당할 것이 뻔하니깐요. 그러나 강동범 위원장은 감찰위원들에게 자신이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감찰위가 열리고 실제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11명 중에서 6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석 5명은 충족을 했는데 1명이 부족하여 불발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말이 뭐냐면 감찰위 회의는 열릴 수 있는데 실제로 윤 총장의 징계위는 잘못됐다고 의결을 할 수 있는 인원이 1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주영 위원에게
감찰이 참석 연락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극장 류혁 감찰관은 이주영 위원에게 연락하여 참석이 확정됩니다. 도대체 감찰위원이 이주영에게 왜 연락이 안 갔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결국 아슬아슬하게 감찰이 개최가 확정되면서 윤 총장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1일 추미애는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평가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주요 수사팀의 인원을 일부 이동시키면서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또는 이번에는 지난해와 달리 수사팀 이동이 적었다.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모르겠고 확실한 것은 추미애의 파워가 작년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수색에 나갔으며 윤 총장의 가족 사건을 맡은 장태형 검사가 법무부의 요직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채널A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천재인 검사는 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사실상 좌천되었고요. 마지막까지 추한 선택을 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미 사표까지 냈고 후임 장관 후보자가 임명 예정인 상황에서 검사에 대한 인사 이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박범계의 첫 검찰 인사에 앞서서 마지막까지 분탕을 치고 나가겠다는 그 속셈인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추미애에 대해 국민의힘 발언을 빌려오고자 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 당연한 퇴장이다. 추미애가 사의를 한다고 해서 그동안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이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추미애는 스스로 목적을 달성했다며 만족하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검찰이 오히려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게 됩니다. 추미애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보다 상위의 부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은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법무부야 못할까요? 김학의 전 차관 의혹으로 검찰이 직접 법무부 산하 출입국 본부 감찰 담당관실을 수색합니다. 이렇게 속도를 낸 배경에는 윤석열 총장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수사를 뭉갠 안양지청을 버리고 수원지검에 사건을 맡기면서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시키지 말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제가를 하지 말걸. 그저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수단이라도 총동원하던 민주당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반격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문은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 그저 유체이탈 화법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누가 임명시켰습니까? 조국은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제가는 문이 직접 결정한 사실입니다. 자기 손으로 더러운 일은 하지 않던 문이 최근에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무리한 것일까요? 도대체 북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 비난하고 민주당과 검찰개혁을 응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정신머리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야당이 제맛입니다. 그저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일에 어울립니다. 과분한 자리를 차지하니 자기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